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결혼한 지는 지금 5년 됐습니다. 아유, 너무 뭔가 지금거리가. 남편분은 노출이 안 돼요? 왜? 신혼 초에는 조금 했었거든요. 제가 부탁하면 해줬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웃풋이 안 나왔나 봐요. 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진짜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나 진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시? 착하니까 저랑 살겠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는 저희 오수진 씨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에 나와서 시청자분들께 날씨 꼬박꼬박 전해드리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5년 차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셨군요. 네. 많은 분들 실망하시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세요?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남편은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이제 주야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또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참 힘드네요. 같은 집에 사는데. 기상캐스터 하시잖아요. 네. 13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있으세요? 아침에 날씨 어떤 날씨다라는 느낌 같은 게 딱 있으세요? 아직 13년은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씨 어떨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오늘도 아침도 힘드네, 출근하기 힘드네, 똑같이 회사원들과 똑같이 또 하루가 밝았네, 자 열심히 일을 하러 가야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사실 뭐 이제 기상캐스터나 봉사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문득문득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체력 분배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심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봉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제 사연 때문인지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심적으로 얻는 에너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복치의 두 번째 삶은 왜 멈추셨어요? 사실은 오복치 두 번째 삶의 그 영상들을 찍는 동안에 조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신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되게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히히덕거리고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과연 두 번째 삶인가요? 라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댓글이 약간 악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간 회의감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건 거예요. 저한테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주셨던 건 거예요. 정말 진짜 두 번째 삶이 뭘까? 처음에 제가 심장이식을 받고 나서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일상으로 돌아오면 문득문득 잊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다시 상기를 시켜주신 거예요. 너의 두 번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저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덕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유튜브를 쉬게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오수진 캐스터 너츠고는 계속 하실 생각이시고요? 그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행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제가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제 유일한 친구가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에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과연 다시 여행을 갈 수 있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건강해진다면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했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시작을 한 게 여행 유튜브였습니다. 기상캐스터 하면 저는 수진 씨가 젊은 데 생각나요. 감사해요. 이게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약간 제가 날씨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꿈도 꾼 적이 없거든요. 그 남들 앞에 대중 앞에 서는 건 꿈도 꾼 적이 없고 뭐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음악 동아리를 했어요. 재즈 음악 동아리를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행사의 진행자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떠밀고 떠밀어서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다음 곡은 무엇이 될 것이고 다음 세션은 누구이고 막 이런 소개를 하면서 그 대중과 나와의 그런 그 뭔가 미묘한 느낌? 짜릿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남들이 내 말에 되게 귀를 기울여주고 나는 여러 가지 정보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뒤로 제가 그래 그러면 나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기상캐스터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상캐스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려면 뭘 좀 준비해야 되나요? 이제 방송인을 준비하는 아카데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학원을 준비하면서 다녔는데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는 이제 실기라고 하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뭐 혹은 방송사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배웠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모니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방송 분야에 대한 책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걸 도움 받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학원을 일단 다녀야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막 이쁘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정말로 학원 처음 갔을 때 등록을 하러 갔을 때 나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학원에 모인 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당시에 제가 되게 선망하던 방송인이 계셨는데 그 방송인 10명이 우르르 한 반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만약에 이 학원에 다니면서 그 입사에 실패하면 그래도 나는 말하기 능력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에 미안을 얻자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저랑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외모 컴플렉스까지 생길 정도로 좀 외모나 이런 거에는 의기소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에서 외모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그 방송인 아카데미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남자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뭔가 나는 너무 못생겼어. 쟤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런 기회가 좀 덜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고 나는 저 오빠보다 저 남자 친구들보다 뭐 목소리가 커라든지 뭐 발음이 더 또렷해라든지 그런 장점을 찾으면서 자신감을 좀 쌓았더니 그 자신감이 좀 제 외모에 도움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수진 씨는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네. 긍정적인 편입니다. 기상캐스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캐스터의 장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다 뵐 수 있지는 않잖아요.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제 앞에는 어차피 카메라밖에 없고 같이 진행을 하는 그 스태프분들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분 30초로 다른 분의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뭔가 사명감도 느껴지고 뿌듯함, 성취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피드백이 없더라도 제 친구나 제 가족들이 날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 저한테 제 성취감에 좀 한 몫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이나 성취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날씨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점. 근데 단점은 대중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행동거지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악플이나 뭐 날씨가 틀렸더라도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이런 악플에 대한 노출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단점이 아닐까. 막 외모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상캐스터 관련된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실입니까? 거기 나오는 것들 사실? 잘한다 연진아 말씀하시는. 네. 제가 본 기상캐스터, 제 동료 기상캐스터들은 네. 연진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연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말고도 뭐 연애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신 거죠?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막 핑크빛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랬습니까? 그게? 핑크빛
제게는 핑크빛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나 봐요. 아, 핑크빛이 예. 없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다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아, 잘 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삶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타이틀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에게? 2018년 5월에 딱 5년 전에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부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났으니까 두 번째 삶이다. 없었을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두 번째 삶이다라고, 두 번째 삶이라고 이제 제가 칭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갑자기? 제가 그 건강한 편이거든요. 제 별명이 오장군이라는 별명도 체력이 되게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방송 시작하면서 꼬박꼬박 자기 관리도 한답시고 이제 운동도 꼬박꼬박 잘하고 특히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그 정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생활이고 건강한 삶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게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네네. 일요일 밤에 그 누워서 자기 전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혼자 깔깔깔 아무도 안 보니까 더 깔깔깔깔 막 웃고 있는데 이 깔깔깔깔 웃다가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숨이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내가 너무 재밌게 크게 웃었나 하면서 하다가 결국엔 다시 페이스를 되찾았지만 그냥 왠지 내가 이대로 잠이 들면 이걸 보다가 이제 잠이 들면 똑같이 호흡이 불편한 증상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그날 응급실에 제 발로 직접 갔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확장성 심근병증이다. 이 심부전이라고 하죠.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는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자라서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다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1년쯤 됐을까?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춥고 막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살 기운이 하루 이틀이면 나아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낫지 않을까? 계속 고열이 유지되니까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그때 이미 제 심장의 기능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한 정상인의 18%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 길로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지난번에 1년 전처럼 약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약을 어느 정도 먹으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겠지, 나는 퇴원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하면 진짜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희망이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장기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제 몸 상태는 정말 급격하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폐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앉아서도 계속 기침을 하고 심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루아침에 투석기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하루하루 나빠지는 와중에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저희 아버지, 저한테 면회 들어온 아버지한테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아졌고 실제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제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아팠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폐에 막 기침을 했었잖아요. 근데 기침은 안 나고 투석기도 없고 근데 뭔가 병원에 누워있긴 하고 그때 마침 오수진 씨 캤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병실로 불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엄청 환한 미소로 저한테 수진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 중내산해 하면서 아빠가 매일매일 저 눈만 마주치면 울던 분이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수진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네,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누워있을 당시에는 저한테 심장이식밖에 길이 없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른 분의 심장이 이제 이식이 되어 있고 저는 그로써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이 가슴을 열었을 때 심장의 두 쪽 중에 한쪽만 겨우 뛰고 있는 상태였대요. 네네네. 그냥 그 한쪽만 겨우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 몸 상태가 되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기적인 건데 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 저는 진짜 행운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게. 네. 네. 죄송스러운 거. 네, 좀 어려운 게 제가 살아남과 동시에 또 어떤 누군가는, 분은 네.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분이 떠난 슬픔을 예. 온전히 이제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네. 좀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예, 무슨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시기가 결혼식이랑 맞물려 있던 건 아닌가요?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가 결혼식 2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분이 사실은 결혼을 결심해야 되는 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대단하다고. 확신이 살면서도 이제 그런 확신이 쉽지가 않은데 뭘 보고 이렇게 확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뻐서? 그럴 수도 있고 병 수발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본인이 맞아요. 평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환자실 앞에서 항상 둘이 같이 기다렸대요. 면회 시간. 네네네. 하루에 딱 30분 한 번 네.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면회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그 면회 시간 외에도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빠랑 저희 아버지랑 네. 같이 있어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 딸도 지금 귀하지만 이 아들도 어느 집에 얼마나 맞아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인생이 내 딸로 인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 노파심에 떠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남편은 그때 엄청 화를 많이 냈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쉬운 생각으로 우순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는 계속 우순 씨를 지킬 거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지고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게 그냥 지켜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예뻐서? 연애 기간이 얼마나? 연애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 확신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게요. 무슨 확신이었지? 수인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당시. 맞죠. 일단 종교는 좀 같거든요. 둘 다 천주교이기도 하고 그 남편도 지금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 같네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이제 오스진도 잘 낳고 잘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에 좀 드문 청년이군요. 착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그래요? 건강하시죠? 네, 지금 네, 매우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예. 네. 요즘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좀 하고 계세요? 요즘에 필라테스도 하고 PT도 받고 네. PT 받으면서 그 짐 안에 실내 수영장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수영도 하고 제가 원래 수영 선수였었거든요. 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수영장에는 못 가지만 그런 식으로 다시 수영 운동을 하고 싶어서 수영장도 찾아서 수영하고 이제 필라테스도 하고 등산하는데 요새 좀 빠져가지고 등산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일도 하세요? 이쪽에? 네, 이제 제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면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지금 3년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이 밖에도 천주교 그 서울대교구 재단이 있어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고 거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생명나눔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이 달라 보여요? 삶이 달라 보여요. 제가 두 번째 삶을 시작할 때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젊은 청년의 방송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 수 있지?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나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삶을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면서 일단은 나를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막 일도 좋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잘 챙기고 내 건강과 내 멘탈과 이런 거를 다 잘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쉬웠던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 더 표현도 잘하고 쑥스러워서 민망해서 피해놨던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사랑해. 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많이 합니까? 남편한테도 당연히 많이 하고 저는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도 되게 회사의 선후배들한테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요?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저래 하면서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언젠가 또 아파서 누워 있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제 감정적인 표현, 좋습니다. 네. 긍정적인 표현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세상에 좀 잘해야 되겠다. 정말 저는 사랑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분이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엄청난 자격을 받고 그걸 받은 건 아니니까 이 받은 사랑을 제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이제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캐스터를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학력이 좀 필요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교 4년제가 필요합니까? 4년제요? 일단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4년제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전문대 친구들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가요? 일단 근데 제 후배 중에는 기상 예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네. 대기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입사하는데 유리하겠죠.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죠. 4년제 나와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계획과 목표요? 네. 일단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이제 안전하고 무사하게 좀 건강하게 하나하나 이뤄가는 게 꿈이고 계획이라 하면 제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하는데 그게 자살 예방 교육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지금 교육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좀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받은 사랑을 그 친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그런 생명나눔 홍보에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노래 있으세요? 즐겨 부르는 노래요? 네. 이거 질문에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불러준 노래 뭐 있어요? 남편은 잘 안 불러요 노래? 자기 부르기 바빠가지고 남편은 자기가 부르기 바빠서 제가 부르면 그 위에 꼭 붙여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 노래를. 뭘 불러요 남편한테 불러줄 때? 저 남편은 안 불러주는데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좋아 한번 불러봐요. 찬양 안 해요? 하죠. 그 되게 성스러워하게. 좋아 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내야 돼.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